안녕하세요. 7월 학평 문제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3의 2루트 2승 곱하기 9의 1 마이너스 2루트 2승인데 여기서 밑을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랬을 때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가 없어지게 되면서 3의 제곱만 남게 돼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을 때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5는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2의 제곱이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4입니다. 3번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일 때 f'x는 3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1번 5가 됩니다. 4번 좌극한 우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 좌극하는 1이고 그 다음에 1 우극하는 1이라서 둘 다 1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2번 2가 됩니다. 5번 연속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서, 그런 의미에서 얘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되고, 그럼 여기다도 2를 넣어서 1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2를 넣어보면 7-2a가 되고, 이게 1이랑 똑같다 라고 식을 세우면 a가 3이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여러분 이런 각도를 세타를 이용해서 먼저 나타내 보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2배인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이 두 개 있는 4번 5분의 6이 답입니다. 7번 귀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 A10과 A20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연코 규칙성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전개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을 했어요. 자, 2분의 1은 양수니까 밑에 식에 대입을 하면 0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0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고, 1은 양수니까 다시 밑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멈춰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뒤부터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규칙성이 안 띄게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 3개씩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쵸?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항끼리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A1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A10이고, A2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A10과 A20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각자 다를 건데, 보통 문제의 배열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그 다음에 A로 보냈을 때 0분의 0꼴이 나오는데, 여기를 먼저 컨택하기보다 이 뒷식을 먼저 컨택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x가 1로 갈 때는 반드시 x-1이 분자에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왼쪽을 보면 2차식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x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네모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없애고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 네모 안에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의 식은 x-1 곱하기 2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게 되고요. 여기서 3을 넣게 되면 2 곱하기 7이 되면서 답은 4번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f'x라는 건 2차 함수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얘를 정적분의 정의로 써볼게요. 그럼 정적분의 정의로 써보면 f1에서 f0을 뺐다가 되고 이게 0이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에서 F0을 뺐다는 건데 이것도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F0과 F1과 F2가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이 세 개가 같은데 이걸 K라고 놓는다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k는 0과 1과 2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x-1, x-2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f'1인데 여기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스킬이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f'1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빼고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미분해서 2를 대입하기보다 얘를 제외하고 2를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풀어주면 좋아요. 어차피 k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k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f'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in 2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는데 sin 2분의 파이 x는 주기가 먼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4고 여기 이 부분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문제에서는 지금 A, B, C X좌표의 합이 4분의 25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B와 C의 X좌표를 더하면 대칭이니까 B와 C를 더하면 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6이다. 그러면은 A는 4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의 좌표가 4분의 1이다. 그런데 이 A와 B도 지금 대칭이거든요. 어디에 대칭이냐면 1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 B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4분의 6, 2분의 3,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평소에 저희가 수업할 때 강조하던 게 나왔어요. 문제를 볼 때 처음에 곡선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점의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 곡선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곡선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점들을 생각하면 직선으로 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데 여기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대 1대 루트 5인데 지금 문제에서 2루트 5니까 4,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X는 4가 증가했고 Y는 2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점을 K, 로그 2, 2K라고 본다면 여기의 점은 K 플러스 4, 로그 2, 2K 여기에다가 2를 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X값을 여기에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K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로그 2, 4, K 플러스 4는 로그 2, 2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로그 2 4니까 이게 8K가 돼요. 로그 2 8K. 그러면은 4K 플러스 16과 8K가 똑같다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K는 16이 되고 K는 4가 돼요. 그래서 A의 X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넣으면 여기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4,3이고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8,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점의 좌표만 빼고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길이는 3이고 여기 높이가 2가 되니까 3 곱하기 높이가 4가 되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5번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이 A라는 점을 처음부터 곡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반복해서 수업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읽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바로 가를 보겠습니다. 바로 가를 보면 가 위식을 보면 이걸 연결하면 3sn 마이너스 3sn-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sn이 분명히 위식에 나와 있을 건데 3sn은 n 플러스 2 곱하기 an이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n 대신에 n-1을 넣으면 3sn-1은 n 대신에 n-1을 넣으면 n 플러스 1 a n-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3sn-1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n 플러스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식까지 했다면 연결을 해보면 이거 지워줄게요. 연결을 해보면
모아준다면 3AN은 n 플러스 2AN 마이너스 n 플러스 1AN-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합쳐주고 얘를 넘겨준다면 n-1AN은 n 플러스 1AN-1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AN-1분의 AN을 구하랬으니까 AN-1분의 AN은 넘겨주면 n-1분의 n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1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n-1분의 n 플러스 1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축차 대입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곱셈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식도 보면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A8분의 A9, A9분의 A10 이것들을 전부 곱하게 되면 소거가 되는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는 2 이상부터 했으니까 A1분의 A2는 여기 대입해 볼까요? A1분의 A2는 2를 대입하면 1분의 3이 되고 A2분의 A3은 2분의 4가 되고 여기는 3분의 5가 돼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8분의 10이 되고 여기는 9분의 1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밑에 거 2개가 남으니까 위에서는 위에 거 2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11 여기 A1이 2니까 2 없어지면서 10 곱하기 11이 나오면서 1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식분의 이식 나식분의 가식에다가 110을 대입하랬어요.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없어지면서 n-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n-1에 110을 넣게 되면 109가 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그 기출 문제랑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fx는 지금 3차 함수를 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했어요.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fx예요. 자, 그럼 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를 y축으로 8만큼 이동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답을 보면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 8만큼 이동했을 때의 극소값과 여기서의 극대값이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게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전에서는 fx를 따라가고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후부터는 fx 플러스 8을 따라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도 먼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f-2랑 만나는 게 2뿐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요. 2뿐이다. 여기서 극소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2의 함수값이. 자, 그럼 이 그림은 만족을 하죠. 이 그림은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를 전부 만족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f0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면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8이라는 건데 우리는 극대 마이너스 극소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빼게 되면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갖고 뭐 이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극대값은 이 차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럼 이게 4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1인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이 차이가 3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8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극대 마이너스 극소의 차이가. 그래서 기출에서 보았던 흔히 보는 이런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미리 다뤄봤다면 이런 그림을 먼저 생각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아구가 안 맞는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아구가 안 맞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오히려 시간이 15번, 22번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고 이게 32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가 아니라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2인 건 확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2에서밖에 안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몇 차 함수죠? 이거는 3차 함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곡선인데 f-2랑 그렸을 때 그 상수 함수가 2에서밖에 안 만난다는 거는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접할 수 있는 거는 2가 극소값이란 건 확실해진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됐으니까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 이쯤,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와 여기의 격차는 8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식 f-2와 f2의 차이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해되나요? 지금 이 부분? 방송 상관없이 지금 이거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걸 8만큼 올리게 되면 여기가 f-2잖아? 그럼 이거를 8만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려지면은 gx의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여기 전까지는 이거고 여기 뒤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f-2랑 이 빨간색이 한 점 2에서밖에 안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x는 2에서밖에. 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차이가 다 8이에요. 이 차이가 전부 8이다. 이게.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f'2가 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2에서의 극값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0이 2분의 1이란 거죠. 지금 미지수가 3개밖에 없거든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x 상수항의 미지수인데 식이 3개가 나왔으니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놓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f-2의 식을 구해보면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볼게요. 빼보면 마이너스 8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 4a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b에서 2b를 빼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고 2분의 1에서 2분을 빼니까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f-2에서 f2를 뺀 게 격차가 8이 나와야 되니까 4b는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b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지울게요.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f'2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2를 넣은 f'2는 12 플러스 4a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극대값, 여기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의 위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게 되고,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극대값은 어디서 갔냐면 마이너스 1에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가지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 여기에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6 빼기 2가 되면서 답은 3번이다. 그럼 여기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애초에 우리가 많이 풀었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고 2에서 극소값이 아니란 거를 초반에 이 32의 격차가 아니란 거를 알고 그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에 지금 이게 반원이에요. 반원이고 길이가 14인 지름 AB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같이 볼까요? 여기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얘가 지금 반원인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세타를 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길이가 14고 그 다음에 지름이면서 이 길이가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맨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렇게 선분을 그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 문제에서도 sin CBA 뭐 이런 각도에 대해서 지금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선분을 그어보면 여러분 지름을 원주각으로 가지면 직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전개를 하면 196에서 36을 빼면 160이 나오고 그럼 이 변의 길이가 160이니까 4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각에 대한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 각에 대한 사인은 14분의 4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 7분의 2루트 10이니까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니은과 디귿은 다르게 갑니다. 니은에서 가정한 게 이 길이를 7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해봐 라고 했다고. 그럼 이 길이가 7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각도를 모르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각에 대한 사인 CBA를 7분의 2루트 10이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이거 제곱하면 49분의 40이 돼요. 그럼 1에서 49분의 40 빼면 49분의 9가 되고 그러면 7분의 3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이제 계산만 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값을 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루트 10의 제곱 160은 x의 제곱 플러스 49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3의 마이너스 7분의 3이 돼요. 그럼 7, 7 없어지고 플러스 6x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0에서 49 넘어오면은 11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거의 대부분 당황할 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어차피 근의 공식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근의 공식으로 바로 쪼개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111이니까 12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게 이게 맞는지만 보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20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선분의 길이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보기 위해서 이 7과 x를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넓이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쵸? 이 넓이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바뀔 수가 없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 넓이를 구해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6 곱하기 4루트 10 곱하기 2분의 1이면 12루트 10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20루트 10을 했으니까 이 위쪽의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가 8루트 10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최대값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미 해봤겠지만 이 기울기랑 평행하는 기울기를 가질 때 최대가 돼요. 그리고 그때의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최대가 되게 됩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K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그럼 똑같이 또 가는 거야. 160은 4루트 10의 제곱은 K제곱 플러스 K제곱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K 또 K제곱이 나오고 아까 이 코사인 값을 기억한다면 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이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7분의 3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7분의 6K제곱이 되고 앞에 2K제곱이 있으니까 7분의 20K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K제곱은 160에 20분의 7을 곱하면 56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2분의 1 곱하기 넓이는 K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세타는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어디 있어? 7분의 2 루트 10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7분의 2 루트 10을 이렇게 곱하면 이 위의 삼각형, 왼쪽 끝의 삼각형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k제곱이 지금 56이에요. 그럼 없어지면 이 위쪽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8 루트 10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12 루트 10, 위에는 8 루트 10이니까 20 루트 10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게 최대값을 가질 때 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거를 이제 체크해 보면 되겠죠. 내가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변과 평행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랑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온 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다시 쉽게 이해하기 제일 쉽게 한다면 이 평행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이게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지금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푸는 사람은 기울기의 관점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의 관점으로 풀면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가질 때는 이등변 삼각형일 때 평행한다는 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 제일 윗줄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x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간에 끊어서 생각하면 미분 가능하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연속이고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보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볼까요? 여기에 0을 대입한 거랑 여기에 0을 대입한 게 같아야 되는 거죠. 먼저 연속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0을 대입하면 F2가 돼요. F2가 되는데 여기에 0을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적분했으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F2가 0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2차 함수니까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은 것과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은 게 같게 돼요. 그러면 위식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인데 거기에 0을 넣으면 f 프라임 2가 되고 여기 밑에 식을 미분하면 안에가 t밖에 없는 식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xfx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f2가 되는데 앞서서 f2가 0이라고 했으니까 2f2 역시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면. 그러면은 f2도 0이고 f'2도 0이니까 이 2차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2,0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x 자체가 그러니까 x-2의 제곱이란 거죠. fx는 x-2의 제곱이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fx 플러스 2가 x가 0보다 작을 때랬으니까 fx 플러스 2는 당연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2,0의 꼭지점이 아니라 0,0의 꼭지점이 되는 2차 함수고, 그럼 그걸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여기서도 그려줘야 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미 요거는 그렸고 x제곱으로 여기의 함수는 xfx인데 xfx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xfx는 fx가 x-2의 제곱이니까 x-2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x-이해되죠?
지금 x-2의 제곱이 fx고 거기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2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함수죠? 이거는 지금 이 gx의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려보면 0을 지나고 2에서 접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고 요거를 적분한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를 도함수로 가는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4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3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4차 함수 모양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gx의 모양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hx는 절대값 gx-ga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었던 학생이 있고 또 아닌 학생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gx와 ga의 상관관계로 봐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빠르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gx라 해볼게요. 근데 ga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래프 2개가 그냥 접하지 않고 만나면 미분 불가능이고 접하면서 만나면 미분 가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GA를 제가 그려볼 거예요. GA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GA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는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미분 불가능한 게 여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파란색의 직선으로 GA가 이렇게 그려질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다. 지금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이니까. 자, 그랬을 때 GA인데 그럼 여기가 GA라면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는 거죠. 2개. 그래서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2개를 더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여기 이 A2는 2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뭐죠? 여러분 x제곱의 그래프예요. 아까 x-2의 제곱을 x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왼쪽 편의 그래프는 x제곱인데 그럼 이 함수값만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a1 값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만큼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내가 지금 g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 오른쪽의 도함수가 아까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게 된다고. 이게 지금 얘의 도함수라고. 그러면 이 넓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미분한 함수의 넓이만큼 적분한 함수에서는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이 적분값을 구하기보다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 넓이 공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 넓이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최고차의 개수예요. 얘는 3차 함수에.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 fx가 1이랬죠. 근데 xfx니까 문제에서 xfx니까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도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0과 2니까 여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럼 12분의 16이 되면서 3분의 4가 이 넓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만큼 얼만큼 올라갔냐면 3분의 4만큼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분의 4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x제곱과 3분의 4가 같을 때 그때의 x값이 a1이 되고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요거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게 됩니다. 근데 a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게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미분 가능성의 의미대로 이 식을 fx를
x-2의 제곱이라고 밝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함수에서 안에 차함수가 있을 때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해서 미분 가능할 때는 이 gx와 ga가 접하면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gx와 ga가 그냥 크로스로 그냥 만나게 되면 이거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15번 문제를 시험 시간 안에 풀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객관식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주관식 문제로 갈게요. 16번. 로그 37 곱하기 로그 7 구랬는데 우리가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을 때는 한 번에 읽어줄 수 있죠? 그래서 로그 3 9가 되면서 2가 됩니다. 자, 17번. fx에 대해서 f'x가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때 f1은 3일 때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앞에 15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얘를 그냥 적분해서 대입을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15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뭐냐면 결국 우리는 f2에서 f1의 값을 구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f1이 주어져 있으니까 f2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 값을 안다면. 근데 얘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보다시피 얘랑 얘가 동일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의 넓이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2를 넣게 되면 16에서 4와 2를 빼니까 10이고 2를 넣게 되면은 0이에요. 그래서 10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F2와 F1이. 그러면 F1이 지금 3이니까 F2는 13이 된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봤던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어렵게 풀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15번 문제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FB-FA를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쉬운 문제지만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문제였고 18번으로 갈게요. 18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속도가 속도 문제예요. 그런데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하니까 적분 상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를 적분했을 때. 그때 t는 3에서의 위치가 6이다. 그러면 xt를 구해보면 xt는 얘 적분하면은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at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맞나요? 네, 마이너스 at. 자, 그랬을 때 3에서의 위치를 했으니까 여기에 3을 넣어보면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3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54 마이너스 3a가 0이니까 a는 18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8번의 답은 18입니다. 19번을 볼게요.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곱근의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0개,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1개,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1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n인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2n제곱 마이너스 9에는 0과 2분의 9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고 3, 4, 5, 6인데 3, 4, 5, 6 이렇게 돼서 이 3, 4, 5, 6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때가 음수고 4일 때가 음수고 5일 때가 양수고 6일 때가 양수라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은 홀수고 4는 짝수고 5는 홀수고 6은 짝수인 거죠. 만약에 이 문제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바로 풀어요. 음수의 홀수 제곱은 홀수는 무조건 1이에요.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내려오고 얘도 한 개 내려옵니다. 근데 음수의 짝수 제곱은 실수는 없어요. 0개고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2개니까 1, 0, 1, 2 이렇게 해서 더하면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방금 제가 만든 거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은 꼭 이걸 그려서 정확하게 풀고 그 시험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사람도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15번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 13번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번부터 19번까지는 좀 평이한 흐름이다가 20번, 21번은 쉽고요. 22번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자세히 봐볼게요. 먼저 처음부터 잘 읽어야 되는데 최고 차인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 차인 개수가 3인 2차 함수는 적분하면 x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봤을 때 적분 문제냐 미분 문제냐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최고 차인 개수가 3인 2차 함수면 3x제곱으로 시작하면 적분하면 x세제곱이 되니까 좀 더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분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가를 읽어보면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x가 한 번도 x축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g'x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잘 읽어봐야 돼요. 잘 봐. 지금 문제에서 가를 보면 gx가 극값을 갖지 않으면 g'x는 x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밑에 문제에서 바로 뭐라고 치냐면 g'x는 0. 무슨 말이에요? g'x랑 x축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0과 3이라는 거지. 그럼 아까 제가 분명히 이 g'x가 이렇게 통과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 값을 갖게 돼요. 이게 g'x의 그래프면. 그쵸? 그렇는데 지금 이 밑에 그래서 아예 떠 있어야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g'x와 x축이 만난대요. 0과 3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지나면 안 된다니까? 지나면은 그 값을 갖는다고. 근데 0과 3을 터치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0과 3에서 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을 읽고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g'x라는 그래프가 0과 3에서 접하는 그래프구나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쌍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gx가 나와 있으니까 g'x를 구해볼게요. 그럼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0x, ft, dt 그 다음에 x제곱 fx가 되고 뒤에 거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fx가 되면서 이게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인지를 생각하면 좀 쉬워져요. 자, 같이 봐볼까요? 얘는 1차 함수죠. 근데 얘는 2차를 적분한 거예요. 그럼 2차를 적분하면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그러면은 1차와 3차를 곱했으니까 몇 차 함수가 되냐면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4차 함수인데 제가 아까 방금 뭐랬냐면 0과 3에서 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땅 떠올라야 되는 거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랬을 때 이거는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최고차의 개수가 2차인 걸 2차의 개수가 3인 걸 적분하면 x세제곱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곱하니까 4차항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4차항의 개수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0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x제곱 x-3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2x 곱하기 인티그럴 0x ft dt랑 얘랑 같으니까 2x로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2x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얘 양변을 미분해 보면 fx는 x-3의 제곱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2x x-3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개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x-3으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게 fx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은 뭐랑 뭐냐면 1이랑 3이거든요. 1이랑 3이니까 지금 최고 차이의 수가 3이면서 1과 3을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절대값 fx를 적분을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 1부터 3까지는 아래에 있는 거를 덕분한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2차 함수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2가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 따로 구하고 이 넓이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넓이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6분의 2, 3 곱하기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8 여기에 2를 곱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게 되면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20번 문제 다시 볼게요. 중요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얘를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건 해석이라서 이 가와 나가 의미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거를 집중해서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21번 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험지가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게 지금 앞에 문제에서 귀납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또 21번에서 귀납법으로 나왔어요. 거의 귀납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겹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거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잘 풀어보면 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수업을 듣는 학생도 알겠지만 꾸준히 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각이 나오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왜냐면 저는 전부 대입으로 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9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2m 마이너스 1. 2m 마이너스 1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홀수가 떠올라야지. 여기다 계속 1, 2, 3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3, 5, 7, 9, 11, 1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a2 마이너스 a1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써볼게요. a3 마이너스 a2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a4 마이너스 a3은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a5 마이너스 a4는 7이거나 마이너스 7이거나 조금만 더 써보겠습니다. a6 마이너스 a5는 9거나 마이너스 9거나 이제 여기까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a7 마이너스 a6은 11이거나 마이너스 11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2랑부터 2n항까지 더하면은 항상 17n이다. 이거를 그냥 화끈하게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랑부터 2항까지 더하면 17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는 17이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랑부터 2 곱하기 2니까 4항까지 더하면 34라는 거예요. 그럼 2랑부터 4항까지 더하면 34니까 3항과 4항을 더하더라도 17이 돼야겠죠. 그래야 1항부터 4항까지 더하면 17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조금만 대입을 해본다면 A5 플러스 A6도 17이다.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를 더하게 됐을 때마다 합이 17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뭐라고요? 17이니까 이 앞에 거는 8이란 거 알 수 있겠지. 너무 쉬워.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를 더해도 17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갈림길에 있다고. 뭐냐면 3을 더하거나 3을 빼거나라고. 그러면은 12가 되거나 6이 되거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갈림길이 있는 게 5를 더하거나 5를 빼야 돼. 그러면 17이거나
7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거나 뭐냐? 그 다음에 5 빼면 1이거나. 그런데 그럼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17이 돼야 되니까 그 묶음은 60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이 들어가고 여기에 11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조금만 해본다면 그러면 일단 빼고 더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몇이야? 1, 3, 5니까 7을 빼주면 4고 9를 빼주면 13.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나와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자 문제 보면은 1부터 10까지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항, 4번째 항, 6번째 항, 8번째 항 이렇게 다 더하란 거지. 그러면 짝수번째 항을 보면 9, 11, 13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걸 보고 9, 11, 13 보면 뭐가 떠오르겠어 당연히?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9부터 9, 11, 13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등차 수열이 되고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거는 공차를 9번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 27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2분의 10 곱하기 9 플러스 27을 하게 되면 18 곱하기 10이 되면서 180이 된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입하면은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통의 마지막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찍다가 저를 좀 반성한 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나 해서 지금 그때부터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풀고 있거든요. 이 22번 문제를 방송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정확히 안 읽어봤을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차피 나는 좀 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전부 풀 수 있습니다. 제 설명 들으면. 그래서 잘 들어보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말해줄 게 5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3차 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 제가 여러분 이때까지 이 페이지 전에 걸 다 봐봐요. 그러면 3차 함수 나오면 최고차항의 수가 1. 2차 함수 나오면 최고차항의 수가 1, 최고차항의 수가 3. 전부 최고차항의 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수업 때 최고차항의 수가 없는 3차 함수면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야 된댔어요. 제가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모양은 고려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실제로 22번을 풀려면 시험에서 풀려면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먼저 컨택하면 잘 푸는 사람도 한 8분쯤 뒤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전개를 해서 양수는 불능, 음수일 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수업 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위험할 수 있지만 어차피 2개를 다 해야 된다면 음수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천천히 fx 위의 점 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0,0을 fx가 지난다는 거죠. 0,0에서의 접선이 먼저 꽂혀야 되는 게 아니라 0,0을 이 3차 함수가 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hx는 절대값 fx 플러스 gx라고 돼 있어요. gx가 뭐냐면 0,0에서의 접선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말했듯이 차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fx와 gx를 더한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3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에다 1차 함수를 더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값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좋아요. 절대값을 보면은 플러스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올 때와 마이너스로 나올 때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제를 풀려면 절대값 fx에서 마이너스 gx를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hx라는 함수는 이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가 만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를 보시면 이제 다르게 보이는데 hx 위의 점 k, 0 잘 봐야 돼. hx 위의 점 k, 0이란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절대값 fx와 y는 마이너스 gx는 x는 k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보시면, 왜냐면 제가 아까 hx라는 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에 관한 식을 했는데 그 hx가 0이라는 거는 두 개가 k에서 만난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서 나오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하면서 만나니까 x는 k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접한다라고 봐줘야 돼요. 그런데 k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hx가 0인 실근 중에서 이 말은 어떻게 풀라고? 절대값 fx와 y는 마이너스 gx가 x는 12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말들은 별로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이 밑에 말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랬나요, 음수랬나요? 음수를 먼저 컨택하라고. 양수부터 컨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0,0을 무조건 지나. 그러니까 원점 0,0을 지나니까 확실한 거는, 자, 이거 너무 위에다 그린 것 같다. 이 정도에서 여기를 봐주시는 거지. 이렇게 얘를 진하게 그려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처음으로 운 좋게 컨택한 거지만 당연히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 개를 그려봐야지 확실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처음에 그린 게 당첨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요걸 먼저 그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gx를 그려볼게요. 먼저. 그럼 gx를 그리면 0,0에서의 접선이잖아. 0,0에서 접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냥 그릴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gx라는 거는 이 파란색의 직선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가하 조건에서 fx와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는 x는 k에서 접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올린 거 그릴 때, 여러분, 헤이, 절대값 fx 그리면 이거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하잖아. 이거 안 변하니까 내가 마이너스 gx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접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접하는 게 있으려면 이렇게 일단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 이제 접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점이 K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올라갔을 거니까 파란색과 만나는 여기는 1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얘를 밑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파란색 선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10이라 했어. 가장 큰 값이 10이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12로 만날 거면 여기 밑에서는 여기서 12에서 만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있어요. 기출문제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기출문제 예전에 fx-x와 fx 플러스 x에 대해서 나온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중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 fx-x를 그리고 fx 플러스 x를 그리는 게 아니라 fx와 y는 x를 그리고 fx와 마이너스 x를 그리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전 지식만 설명할게요. 사전 지식을.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인강이나 수업 때 들었겠지만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든 여러분 이렇게 그리든 내가 이렇게 그리든 세 점은 달라지지만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동일해요. 왜?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직선은 1차식이라서 2차항과 3차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해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파란색 여기 이게 여러분 무슨 그래프냐면 gx의 그래프예요.
이게 마이너스 gx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얀색과 이 파란색 gx의 그래프만 봐보면 몇 점에서 만나고 있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여러분, 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0에서 만나고 12에서 만나는데 0에서 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세 점이라고 한다면 0, 0, 12가 되는 거지. 0, 0, 12. 그러면 0, 0, 12를 다 더하면 몇이야?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에다가 어떻게 직선을 그리든지 간에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1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봐볼게, 이제 이거. 이거 봐보면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0, k, k라고 말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0, k, k니까 k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사람은 이 문제도 기출문제 풀 때 엄청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거의 모방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신 분은 이 문제를 따라서 이 문제도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k가 6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밑에 k 곱하기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k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끝나 있어. 자, 식을 세워볼게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면 fx와 자, 지금 이 직선은 gx입니다. 그러니까 fx와 gx의 관계는 x가 0일 때에서 접하고 x가 12일 때 만나게 되는 이런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fx와 마이너스 gx fx가 마이너스 gx니까 fx 마이너스 gx니까 플러스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a이면서 0에서 그냥 지나고 6에서 접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fx와 gx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계산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이고 밑에 거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맞나? 자, 그 다음에 그 플러스 36ax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해 볼게요. 더하면 마이너스 gx 플러스 gx 없어지면서 2fx가 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더해주면 2ax 세제곱 마이너스 24ax 제곱 플러스 36a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fx가 이거니까 fx를 식을 적어보면 이거는 그래프 이제 필요 없죠? 아, 이 그래프 필요 있나요? 이 그래프 필요 없어요. 지울게요. 그러면 위에 식을 좀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플러스 18ax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x는 아까 말했듯이 0,0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미분해보면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24ax 플러스 18a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원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얘 0 되면서 18a만 남게 돼. 그래서 gx는 18ax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한 거랬잖아요.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마이너스 3을 넣어줘 볼게요. 아, 3인가요? 여러분 3을 넣어줘 볼게요. 그럼 f3은 27a 마이너스 108a 플러스 54a니까 마이너스 27a가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a 값이 지금 음수가 나와야 돼요. 제 풀이에서는. 그런데 f3을 구해보면 27a 마이너스 108a 플러스 54a 그럼 마이너스 27a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hx는 절대값 fx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f3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절대값 f3 아직 안 더했죠? 여러분 뭘 더해야 되냐면
G3을 더해야 돼요. H3은 절대값 F3 플러스 G3인데 지금 F3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7A가 나왔는데 A가 음수니까 그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F3이 마이너스 27A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G3을 구해보면 G3은 여기다 3을 넣어보면 54A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4A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7A와 54A를 더하면 27A가 되는데 이 27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줘도 되고 이거를 마이너스 6분의 1을 따로 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8x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면 6 곱하기 h6 마이너스 h11인데 자, 이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은 h6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h6은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가 만나는 값이 지금 6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아까 여기 그래프 지웠지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h6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두 그래프가 6에서 만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가 같은 값이 6에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걸 처음부터 제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이거는 완전 계산이니까 계산까지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분의 121을 하게 되면 답은 121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공통 과목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